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로 가보네요. 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는 이제 여기는 국세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국세 그러면 몇 개를 또 배웠는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해보죠. 생각해보죠. 국세에서는 첫 번째가 뭐 있었던가요? 소득세. 첫 번째는 소득세. 네,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내는 게 이제 소득세에서 나오는 게 한 줄이 있어요. 한 줄. 딱 한 줄 있으니까 이제 한 줄 그걸 찾아내야죠. 이제 소득세에서 기본 정의는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의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필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이 단어예요. 여기요. 개인. 그래서 소득세에서 제일 먼저 체크를 하실 게 개인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개인만. 개인 하나만 체크해 놓으세요. 개인들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 하면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체크해버리라는 이야기인가? 개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들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하는데, 이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인들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라는 시간,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속된 시간을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세 기간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그 사람이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의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 정의를 잡았으면 이제 바로 옆에 보조단에 소득세, 소득의 구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라고 되는 거 요것만 나오니까 이제 그건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소득이라는 건 이 소득을 구분할 때 이제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사업성이 존재하는 소득과 사업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 둘로 나눠요. 사업성이 존재하는 소득과 사업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사업성이 있는 소득권,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근데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요걸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사업성이 있는 소득 그러면 계속적인 소득이고,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이제 계속이라는 말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버린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다? 있는 소득이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 어쩌다 팔았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다? 없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사업성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똑같은 걸 가지고도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성이 있다, 일시적이면 사업성이 없다로 나눴어요. 이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구별했어요. 여기까지 이 단어는 이제 구별했으니까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종합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들은 다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이름을 쓰고,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익힐게요. 분류라는 요 단어 익히셔야 돼요. 이 분류라는 단어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 요 분류라는 단어와 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분류라는 것은 분류한다 이 말은 같은 종류끼리 같은 것 끼리끼리 모은다를 분류라고 그래요.
같은 종류끼리끼리 모으는 것을 분류라 하고, 분리라는 것은, 여기서 분리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따로 띄는 것을 분리라고 그래요. 딱 한 가지만 따로 띄는 걸 분리라고 하고, 같은 종류끼리 묶는 것을 분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분류는 묶음의 개념이 되고 분리는 따로따로 개념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분리하고 분류는 단어는 알았어요. 이 단어가 나중에 학개론에서 쓸 수 있어요. 분리, 분류 학개론에서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라네요. 이제 분류소득 중에, 분류하는 소득 중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두 가지가 분류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분류됩니다. 그러면 양도는 양도끼리 모으고 퇴직은 퇴직끼리 모으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 중에서 무엇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가? 양도소득. 그럼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네요. 이런 것은 양도소득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중에서, 이 종합소득 중에서 소득세, 일반 소득세 중에서 무슨 소득만 또 시험에 나온다겠냐면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하고 관련된 것만 나와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은, 지금 위에 있는 이 종합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있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그럼 제가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버리며,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 근데 부동산을 어쩌다 팔면은 나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소득세. 요것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매매업자는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팔면은 종합소득세다, 양도소득세다. 종합소득세. 그게 24회 기출문제예요. 부동산 매매업자 그러면 부동산을 계속 사고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근데 일반인, 내가 어쩌다 한번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서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더니 서로 우리 한번 친해보자 그랬어요.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이 야 우리 한번 친해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합소득이 너는 안 돼. 너는 왜 안 돼 그런가?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왜? 뭐가 다른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너하고는 나 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종합소득하고 요 두 개가 하나로 묶어서 과세한다, 따로 과세한다. 따로. 그럼 이제 주의사항을 봐보세요. 이제 보조단의 주의사항을 체크하세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종류 같은 게 애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무엇과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반드시 구분해서 신고해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럼 직장은 어쩌다 한번 돈이 나오는가? 계속 나오는가? 계속. 그러면 종합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에요. 직장을 다니신 분이 집 하나를 팔았다. 어쩌다 집을 팔았으면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쳐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다. 그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묶어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가, 어쩌다 하고 있는가? 계속.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는가, 어쩌다 다니고 있는가? 계속. 그럼 두 개 묶어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묶어서. 계속적인 건 묶어서 신고하고 어쩌다 발생하는 건 따로 신고하고. 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거, 어쩌다 발생하는 거 이런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언제나 하나로 묶어서 신고가 들어간다, 따로 신고가 들어간다. 따로 신고한다. 그 지문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법인세는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고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제 기본 정의를 한번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가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얘기예요.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물리는가요? 기준이 넘어야 물리고 있는가? 기준이 넘어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기준 초과. 이제 기준이 초과해야 되는데 이 기준 금액을 찾는 거예요. 기준 금액을 이제 찾아요.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이라는 것과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거기에 기준금액에서 바로 옆에 보조단에 또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기준금액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인 경우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부동산을 거래했는가 거래는 안 했는가? 거래 안 했죠. 가지고만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만 있는데 기준 금액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지금 실제 얼마로 거래된지 확인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는 이 금액이 자기들이 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다 모른다? 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 고시가로 가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6억을 초과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오늘 중으로 5개 다 지금 익히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못 익히시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익혔다고 보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6억의 초과라는 것은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집을 다 더해서 6억 초과다.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더해가지고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라는 게 있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종합합산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땅을 다 더해서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고 여기서 별도라는 것은 별도 합산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상가의 땅들을 말해요.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이제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다 합쳐서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요. 그럼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라고 그랬어요. 땅만이에요. 상가 건축물은 아니에요.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안 돼요. 상가 밑에 있는 땅들만 다 더해서 전국에 있는 상가를 다 더해가지고 80억이 넘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여기서 시험에 내는 건 딱 하나 여기 주택만 나와요. 주택만 내니까 주택만 금액만 익히시면 돼요. 주택은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이제 끝났어요.